거대한 항공기 공장의 침묵을 깨는 것은 망치 소리가 아닌 정교한 알고리즘의 움직임입니다. 수천 대의 레이저 가이드가 동체 위를 흐르고 수십 대의 로봇팔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제조 현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력을 조각하는 거대한 지능형 실험실입니다. 과거 전 세계가 한국은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 기술도 자본도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낼 때 우리는 숫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천 공장에 불을 밝히고 로봇의 궤적을 설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명해 냈습니다. 왜? 지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백지 수표를 들고 한국을 찾고 있으며 그토록 당당하던 인도네시아는 왜 갑작스러운 당혹감에 휩싸여 주변을 살피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의 침묵 속에 숨겨진 압도적인 생산 속도와 신뢰에 있습니다.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주, 규모는 단순히 기계를 판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설계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빚어낸 세계적인 신뢰의 증명입니다. 차가운 금속판에 AI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가장 치명적인 비수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은 흡사 하나의 예술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무기 수출 이야기를 넘어 전 세계 항공, 방위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K방산 신화의 핵심 동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지각 변동을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우리 기술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이 웅장한 서막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겨냥하고 있는 다음 타겟은 어디일지 그 거대한 비상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차가운 금속 심장에 인공지능의 숨결이 닿는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슴 벅찬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새로운 장이 지금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전투기 생산 라인이 수천 명의 숙련공들이 매달려 망치질을 하고 일일이 부품을 맞추던 노동 집약적인 장소였다면 이제 사천의 KAI 생산 기지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휘하는 거대한 지능형 오케스트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생산 공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체 한 대를 제작하기 전에 가상세계에 똑같은 쌍둥이 기체를 만들고 수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정밀함은 KF-21의 동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전투기 동체에는 수만 개의 리벳 구멍이 필요하며 이 구멍들의 위치가 단 연 밀리미터라도 어긋나면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기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숙련된 기술자가 온 신경을 집중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이 고난도 작업을 이제는 AA 로봇 드릴링 시스템이 담당합니다. 로봇은 레이저 센서로 표면을 스캔하고 최적의 각도와 깊이로 구멍을 뚫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미세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기록에 그치지 않고 다음 공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학습 자료로 사용되어 기체를 생산하면 할수록 불량률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생산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는 경쟁국인 인도의 힌두스탄 항공이 처한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는 여전히 기술자들이 수동 드릴을 들고 구멍을 뚫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부품을 망치로 두드려 맞추는 낙후된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테자스는 개발에만 40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기를 맞추지 못해 인도 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듣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단 20여 년 만에 개발부터 양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생산 효율성은 곧바로 가격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로봇 자동화 공정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제작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KF-24은 성능 면에서는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하면서도 가격은 기존 4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KF-21에 열광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공군력을 강화하기를 원하며 대한민국은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자동화 시스템이 유연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국이 원하는 특수한 무장 통합이나 센서 구성을 데이터 입력만으로 공정에 반영할 수 있어 맞춤형 수출 모델을 제작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제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태블릿 PC를 들고 로봇의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수십 년 경력의 명장들이 가진 감각과 노하우를 디지털 데이터로 치환하여 로봇에게 전수하는 광경은 그 자체로 기술의 세대 교체이자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뚫는 구멍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기계적 움직임을 넘어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엔지니어들의 집념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함이 쌓여 만들어진 신뢰는 결국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수주 규모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차갑고 냉정하지만 그 기술을 통해 국력을 다지고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K방산의 신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정밀함이 낳은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불러온 거대한 기회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넘어 더 먼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로봇의 궤적이 곧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압도적인 기술력이 어떻게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역학 관계를 뒤흔들고 인도네시아를 당혹감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그 치열한 외교와 전략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정점에서 피어난 신뢰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사천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밀한 기계음은 곧바로 동남아시아 각국의 국방부 집무실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은 현대화된 공군력 확보가 국가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직시하고 KF-51 블록 1 기체 셜러스대를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능 좋은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과 사후 관리 시스템이라는 무형의 자산에 베팅한 것입니다. 이러한 필리핀의 속도전은 주변국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기존의 경전투기 FA-ACC 도입에 이어 KF-21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예비 협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대 전장에서 구형 기체의 점진적인 업그레이드만으로는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옵션을 넣고 추후 대량 양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가장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곳은
역설적으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제 상황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며 한국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라팔이나 미국의 F-4EX 그리고 터키의 칸 전투기까지 거론하며 마치 자신들에게 수많은 대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KF-21이 AI 자동화 생산 체제를 갖추고 양산 단계에 접어들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실제 계약 단계로 나아가면서 생산 대기열이 꽉 차기 시작하자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원조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체를 인도받는 순위에서 주변국들에게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필리핀이 먼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신들의 생산 순번이 뒤로 밀려 나투나 해역에서의 주권 수혜,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군 관계자들은 한국의 생산 라인이 풀가동되더라도 한정된 물량을 두고 벌어지는 이 쟁탈전에서 자신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약속을 어겨도 한국이 기다려줄 것이라는 오판이 결국 자국의 안보 위기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제 방산 시장의 냉혹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방산 협력은 단순히 돈과 물건의 교환이 아니라 국가 간의 깊은 신뢰와 약속의 이행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한국이 보여준 기술적 진정성을 믿고 파트너로서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단기적인 이익과 외교적 줄타기에 치중하다가 가장 소중한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KAI는 철저히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공유하되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은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한국이 더 이상 구매자의 요구에만 끌려다니는 공급자가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KF-21의 비행 영상을 돌려보는 관계자들의 모습은 신뢰를 잃은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의 하늘은 단순히 어느 나라에 전투기가 떠 있느냐를 넘어 어느 나라가 한국이라는 강력한 기술 동맹과 손을 잡았느냐에 따라 그 주인이 결정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만이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당연한 상식이 사천의 공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당혹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더욱 위험하고 파격적인 선택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내린 의외의 선택과 그로 인해 발생할 국제적인 파장,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KF-21이 지켜내야 할 기술적 자존심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과연 신의를 저버린 파트너의 다음 행보는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던져줄지 그 긴박한 현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처한 진퇴양난의 위기는 결국 그들을 더욱 위험하고 급진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생산 순번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공포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중국과 북한이라는 위험한 파트너들에게 손을 내밀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젠10C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구매를 넘어 그 이면에 얽힌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통해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했으나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부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산 전투기 도입은 사실상 전투기 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을 빌려 중국 측에 빌린 거대 부채를 상쇄하려는 일종의 정치적 거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성능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방 사업이 경제적 실패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새로운 군사기술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주적이며 엄중한 대치 상태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과의 외교적 당뇨까지 각오한 매우 무책임한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KF-21의 핵심 기술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행보는 결국 인도네시아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1에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제작한 엔진과 최첨단 항전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데 미국은 자국 기술이 포함된 무기 체계가 적대국이나 불투명한 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타 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 및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수록 미국은 KF-21의 핵심 부품과 기술이 인도네시아로 이전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부채를 갚기 위해 최첨단 5세대 전투기인 KF-21을 포기하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기체에 국방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다소사 역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의 분노하며 라팔 전투기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국가의 전투기를 혼용하면서도 기술적 신뢰를 지키지 못하는 인도네시아의 방식은 결국 조종사들의 혼란과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의 증가라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술 자립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외부의 변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 기술진은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인도네시아에 제공될 예정이었던 시제기 등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히 다잡고 있습니다. 신의를 저버린 파트너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원칙을 적용하되 그 빈자리를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그리고 잠재적인 유럽 파트너들로 채워나가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방산기술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 간의 가치관과 전략적 지향점이 일치할 때 비로소 공유될 수 있는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불확실한 변수를 넘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타국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주 국방의 완성은 결국 우리만의 독자적인 심장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그토록 국산 엔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엔진이 완성되었을 때 열리게 될 새로운 차원의 수출 시장과 대한민국의 위상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K방산의 진정한 저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 숭고한 도전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외부의 변수와 파트너의 변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결국 누구에게도 빌려오지 않은 우리만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간절한 집념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천의 공장과 대전의 연구소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화두는 바로 KF-21의 진정한 독립을 완성할 국산 전투기 엔진의 개발입니다.
현재 KF-50R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제작한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훌륭한 엔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핵심 심장을 타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거대한 제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인도네시아 사례처럼 수출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엔진 공급이 차단된다면 공들여 만든 전투기는 날개에 꺾인 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한 대한민국의 기술진은 7억 5천 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내는 독자적인 터보팬 엔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180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뎌내야 하는 단결정 초압금 기술과 수만 개의 부품이 초고속으로 회전하면서도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기계공학의 정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는 곧 강대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는 순간 KF-20R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수출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대한민국이 쥐게 되며 이는 중동이나 동유럽 그리고 남미 시장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그리스와 같은 국가들이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과 더불어 향후 독자 엔진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유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의 엔지니어들은 밤낮을 잊은 채 수천 번의 연소 시험을 반복하며 우리만의 금속 배합비와 냉각 설계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노교수부터 갓 입사한 젊은 연구원까지 이들의 눈빛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심장으로 우리 영공을 지키고 세계 시장을 제패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계장치의 국산화를 넘어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산업의 변방에서 중심부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도약이 될 것입니다. 독자 엔진이 완성되는 날 KF-1은 블록 3로 진화하며 명실상부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전 세계 하늘의 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기술의 가치를 전 세계에 당당히 제안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타국의 배신과 견제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엔진 소리가 단순한 기계적 소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하는 웅장한 박동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온 K방산의 DNA는 이제 국산 엔진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국 기술에 대한 확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선거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멈추지 않고 도전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비상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가 될지, 그리고 우리가 써내려갈 새로운 신화의 결말은 어떤 모습일지 그 가슴 벅찬 피날레를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자부심이 걸린 이 마지막 도전의 의미를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멈추지 않는 도전이 만들어낸 기적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뜨거운 현장의 마침표를 지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기술, 독립의 길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비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에는 단순한 전투기 한 대를 넘어 수십 년간 이어진 회의론과 불가능이라는 편견을 이겨낸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이자 집념의 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천 공장의 AI 기반 자동화 생산 시스템과 5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수주 행진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어진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차가운 금속에 가장 뜨거운 의지를 불어넣어 온 수많은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의 밤샘 노력이 만든 기적 같은 현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무기를 사오기 위해 줄을 서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는 방산 강국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변심이나 주변국들의 견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잠시 늦출 수는 있어도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들은 우리에게 독자 엔진 개발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명분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기술적 독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넘어 유럽과 중동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K121이 뿜어내는 웅장한 엔진 소리는 단순히 기계의 울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술의 변방에서 중심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전투기는 엔진의 힘으로 날아오르지만 그 전투기를 지탱하고 끝까지 비상하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 기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입니다. 우리가 만든 날개가 세계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날까지 K방산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자부심으로 닿았기를 바랍니다. KF-21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F-21이 명실상부한 5세대 스텔스기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인 내부 무장창 개발의 비밀과 그로 인해 달라질 미래 전장의 판도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새로운 신화를 써 내려가는 이 가슴 벅찬 여정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우측에 추천 영상을 클릭하시면 K방산의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진실을 증명하고 여러분은 그 가치를 증언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보다 내일 더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